이혼 서류에 도장 찍어. 우리 집안에 더 이상 필요 없어. 결혼 5년 차.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무릎 꿇은 여자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혼 서류에 도장 찍어. 우리 집안에 더 이상 필요 없어. 시어머니 강혜숙의 냉정한 목소리가 고급 한정식집 개인실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37살 한지우는 고개를 깊이 숙인 채 눈물을 참고 있었어요. 옆에 앉은 남편 민주는 고개도 돌리지 않았습니다. 시골 촌년 주제에 우리 아들한테 빌부터 살면서 애도 못 낳고 5년이면 충분히 기다린 거야. 그 순간 지우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드디어 오늘이구나. 바로 그날. 그녀가 가방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자 테이블 위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어머님, 제가 누구인지 이제 말씀드려도 될까요? 평범해 보였던 이 여자, 대체 무슨 정체를 5년 동안 숨겨온 걸까요? 이 놀라운 반전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그럼 모든 게 시작된 5년 전으로 돌아가 볼까요? 5년 전 가을, 한지우는 서울 대병원 복도를 걷고 있었습니다. 32살의 그녀는 수수한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 긴장한 표정으로 정형외과 진료실 앞에서 순서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할머니의 무릎 수술 상담 때문이었죠. 23번 환자 보호자분, 들어오세요. 간호사의 안내를 받고 들어간 진료실에는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의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하얀 가운을 입은 그의 이름표에는 최민준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민준은 엑스레이 사진을 보며 설명했습니다. 환자분 무릎 상태가 많이 안 좋으시네요. 수술이 필요할 것 같은데 보호자분이 따님이세요? 네, 손녀예요. 지우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수술하면 많이 좋아지실까요? 물론입니다. 제가 집도하면 걱정 없으실 거예요. 민준의 자신감 넘치는 말투에 지우는 조금 안심이 되었어요. 그런데 민준은 지우를 계속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실례지만 혹시 어디서 뵌 적 있나요? 낯이 익은데. 아니요, 처음 뵙는 것 같은데요. 그렇군요. 그냥 그런 느낌이 들어서요. 수술 날짜를 잡고 나온 지우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자꾸 자신을 쳐다봤거든요. 하지만 별 생각 없이 돌아섰어요. 며칠 후 할머니 수술이 무사히 끝났습니다. 병실에서 할머니를 돌보고 있던 지우에게 민준이 회진을 왔어요. 수술 잘 되셨습니다. 재활만 잘하시면 완전히 회복하실 거예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민준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물었습니다. 혹시 보호자분 커피 한 잔 하실 수 있으세요? 수술 후 주의사항 설명드릴 게 있어서요. 지우는 조금 당황했지만 거절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병원 카페에 앉은 두 사람, 민준은 예상과 달리 수술 이야기보다는 개인적인 질문을 했어요. 어디 사세요? 경상도에서 올라왔어요. 할머니 모시려고요. 경상도요? 사투리가 전혀 없으시던데. 어릴 때부터 서울 억양 쓰려고 노력했거든요. 지우는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사실 그녀는 서울에서 태어나 자랐지만 할아버지와의 약속 때문에 시골 출신으로 신분을 숨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시는 일은요? 아, 저는 그냥 집에 있어요. 특별히 하는 일은 없고요. 또 거짓말이었습니다. 실제로 지우는 의학 박사 출신이었고 할아버지의 제약회사에서 신약 개발 프로젝트를 이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숨겨야 했습니다. 민주는 지우를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수수하고 조용한 분위기가 마음에 들었어요. 요즘 만나는 여자들은 다들 자기 주장이 강한데 지우는 달라 보였거든요. 그날 이후 민주는 지우에게 자주 연락했습니다.
처음에는 할머니 상태를 물어보는 것으로 시작했지만 점점 개인적인 대화가 늘어났어요. 2달 후 민준이 정식으로 고백했습니다. 한강공원을 걷던 어느 저녁이었어요. 지우 씨, 저랑 사귀어 주실래요? 처음 본 순간부터 마음에 들었어요. 지우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자신의 진짜 신분을 숨긴 채 연애를 하는 게 맞는 걸까요? 하지만 할아버지와의 약속이 있었어요. 네, 좋아요. 교제가 시작되고 석 달이 지났을 때 민준이 부모님께 소개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지우는 긴장했어요. 드디어 시댁 식구들을 만나게 되는 순간이었거든요. 강남의 고급 레스토랑에서 만난 민준의 부모님은 예상과 달리 차가운 분위기였습니다. 특히 어머니 강혜숙의 눈빛은 날카로웠어요. 부모님, 제 여자친구 한지우예요. 혜숙이 지우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어디 사세요? 경상도 쪽입니다. 부모님은요?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어머니랑 할머니랑 셋이 살아요. 학교는 어디 나오셨어요? 지방 대학교요. 이름은 잘 모르실 것 같아서요. 또 거짓말이었습니다. 실제로 지우는 서울대 의대를 나왔고 미국에서 박사 학위까지 받았어요. 하지만 할아버지의 시험을 위해 모든 걸 숨겨야 했습니다. 혜숙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아, 그래요. 하시는 일은요? 지금은 집에서 어머니 일 돕고 있어요. 그 순간 혜숙과 남편의 눈빛이 교환되었습니다. 실망한 표정이 역력했어요. 서울대 의대 나온 아들이 시골 출신의 변변한 직업도 없는 여자와 사귄다는 게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죠. 식사 내내 분위기는 어색했습니다. 민준의 아버지는 거의 말이 없었고 혜숙만이 형식적인 질문을 몇 개 던졌어요. 레스토랑을 나온 후 민준이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부모님이 좀 보수적이셔서 시간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지우는 알았습니다. 자신이 앞으로 겪게 될 일들을 할아버지의 가르침대로 진짜 인간의 본성을 보게 될 거라는 것을요. 그날 밤 지우는 할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남자친구 부모님 만났어요. 어땠니?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차가우셨어요. 할아버지 한석진의 목소리는 따뜻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서연아, 이제 시작이야. 5년 동안 견뎌내렴. 그 시간이 너를 진짜 리더로 만들어줄 거야. 네, 할아버지. 약속 지킬게요. 전화를 끊은 지우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어두웠어요. 앞으로 5년 동안 얼마나 많은 모욕을 견뎌야 할지 상상이 되었거든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할아버지가 평생 일궈온 회사를 이어받기 위해서는 이 시험을 통과해야 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인간의 진짜 본성을 배워야 했습니다. 지우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에는 평범해 보이는 30대 초반 여성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 안에는 거대 제약그룹의 상속녀가 숨어 있었습니다. 5년. 그 시간을 견뎌내면 모든 게 달라질 거예요. 지우는 다짐했습니다. 석 달 후 지우와 민주는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강남의 유명 호텔 웨딩홀이었어요. 하지만 지우 쪽 하객은 친구 은채와 할머니 단 2명뿐이었습니다. 혜숙은 주변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며느리 쪽은 집안이 어려워서 친척이 별로 없대요. 동정 어린 말투였지만 속으로는 창피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죠. 신혼여행은 민준의 학회 일정 때문에 일주일로 짧게 끝났습니다. 돌아온 다음 날 지우는 시댁에 인사를 갔어요. 어서 와, 며느리. 들어와. 혜숙의 인사는 따뜻해 보였지만 눈빛은 차갑게 지우를 훑고 있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은 혜숙이 입을 열었어요. 우리 집안 규칙을 알려줄게. 명절에는 우리 집에서 보내는 거고
제사는 큰 집에서 지내니까 너도 참석해야 해. 네, 어머니. 그리고 주말마다 저녁은 우리 집에서 먹도록 해. 아들 얼굴 봐야지. 지우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지만 겉으로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머니. 그때 시누이 서진이 들어왔습니다. 35살의 서진은 백화점 마케팅 팀장이라는 직업에 자부심이 강했어요. 언니 오셨어요? 신혼여행 어땠어요? 좋았어요. 서진이 지우의 옷차림을 보며 물었습니다. 그 원피스 어디 거예요? 브랜드가 생소한데. 그냥 동대문에서 산 거예요. 아, 그렇구나. 저는 명품 아니면 잘 안 입거든요. 언니도 이제 우리 집안 며느리니까 옷차림 신경 써야 할 텐데. 지우는 아무 말 없이 웃기만 했습니다. 사실 그녀의 옷장에는 명품 브랜드로 가득했지만 지금은 모두 창고에 넣어둔 상태였어요. 첫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추석이었어요. 지우는 이틀 전부터 시댁에 가서 준비를 도왔습니다. 지우야, 나물 다듬어 봤어? 해숙의 물음에 지우가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어머니. 가르쳐 주세요. 뭐, 나물도 못 다듬어? 요즘 젊은 애들은 집안일을 정말 모르네. 죄송해요. 사실 지우는 요리도 잘했고 집안일도 능숙했습니다. 하지만 일부러 서툰 척했어요. 너무 잘하면 의심받을 수 있었거든요. 부엌에서 혼자 일하는 지우를 보며 해숙이 거실에서 딸과 이야기했습니다. 며느리가 솜씨가 영 없네. 역시 시골 출신이라 그런가 봐. 엄마, 그래도 성격은 순한 것 같던데요. 순하긴. 그냥 아는 게 없어서 그런 거지. 우리 민준이가 저런 애랑 결혼한 게 아직도 이해가 안 돼. 지우는 부엌에서 그 대화를 다 들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칼이 떨렸지만 꾹 참았어요. 할아버지의 말이 떠올랐거든요. 권력 없는 사람이 어떤 대우를 받는지 똑똑히 봐라. 명절 당일 친척들이 모였습니다. 지우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쉬지 않고 일했어요. 음식 나르고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시누이 서진은 거실에서 편하게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서진아, 너도 좀 도와줘. 해숙이 말했지만 서진은 대답했어요. 엄마, 저 내일 출근해야 해서 피곤해요. 언니가 할 수 있잖아요. 언니는 집에서 노는데. 결국 지우 혼자서 모든 일을 했습니다. 밤 11시가 되어서야 겨우 마무리가 됐어요. 집으로 돌아온 지우는 소파에 쓰러졌습니다. 온몸이 쑤셨어요. 민주는 옆에서 TV를 보며 말했습니다. 고생했어. 엄마가 좀 까다로우시긴 한데 익숙해지면 괜찮을 거야. 지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지쳐서 말할 힘도 없었어요. 결혼 6개월이 지났을 때 본격적인 모욕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일요일 저녁 시댁에서 식사하는 자리였어요. 해숙이 물었습니다. 지우야, 너 대학 어디 나왔다고 했지? 경상도 쪽 지방 대학이요. 학교 이름이 뭔데? 잘 모르실 것 같아서요. 그냥 작은 학교예요. 해숙이 혀를 찼습니다. 우리 집안은 다 서울대 나왔는데, 민준이 아빠도 서울대, 나도 서울대, 서진이도 이화여대 나왔거든. 근데 며느리가 지방대라니. 서진이 거들었습니다. 언니, 전공이 뭐예요? 그냥 인문 계열이요. 아, 그래서 특별한 직업이 없구나. 요즘은 스펙이 중요한데. 지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실 그녀는 의학 박사였고 논문도 여러 편 발표했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숨겨야 했습니다. 민주는 옆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개를 끄덕이며 어머니와 동생의 말에 동조하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지우는 화장실에 숨어서 울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친구 은채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은채야, 너무 힘들어. 이제 6개월밖에 안 지났는데. 곧 은채의 답장이 왔습니다. 지우야, 포기하지 마. 4년 6개월만 더 버텨. 내가 항상 옆에 있어. 지우는 눈물을 닦고 거울을 봤습니다. 수척해진 얼굴이 보였어요. 결혼 전보다 몇 킬로그램이나 빠진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지우는 할아버지를 몰래 만났습니다. 강남의 조용한 카페였어요. 할아버지, 저 정말 힘들어요. 할아버지 한석진이 손녀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알아, 지우야. 내가 다 지켜보고 있단다. 왜 이런 시험을 주신 거예요? 너무 잔인해요. 할아버지의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지우야, 너는 앞으로 3천억 원 규모의 회사를 이끌어야 해. 수천 명의 직원을 책임져야 하고, 그런 사람이 되려면 밑바닥을 경험해야 한단다. 하지만 사람들은 권력 앞에서는 비굴해지고 약자 앞에서는 오만해진다. 지금 내가 경험하는 게 바로 그거야. 이걸 배워야 진짜 리더가 될 수 있어.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아버지의 말이 맞다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여전히 마음은 아팠습니다. 카페를 나온 지우는 혼자 걸었습니다. 강남 거리의 사람들은 모두 바빠 보였어요. 누구도 그녀의 고통을 몰랐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해숙이었어요. 지우야, 오늘 저녁에 올 수 있어? 민준이 좋아하는 갈비찜 해줘야 하는데. 네, 어머니. 곧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지우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오늘도 시댁에 가서 요리를 해야 했어요. 자신의 집도 아닌데 말이죠. 하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4년 6개월만 더 버티면 되니까요. 지우는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니 구름이 잔뜩 끼어 있었어요. 곧 비가 올 것 같았습니다. 마치 지금 그녀의 마음처럼요. 결혼 2년 차가 되었을 때 새로운 압박이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아이 문제였어요. 어느 일요일 오후 시댁 거실에 모인 가족들. 서진이 3살짜리 딸을 데리고 왔습니다. 아이는 해숙의 무릎에 앉아 재롱을 부리고 있었어요. 우리 공주 정말 예쁘지? 할머니 닮아서 그래. 해숙은 손녀를 안으며 행복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다가 부엌에서 설거지하고 있는 지우를 바라봤어요. 지우야, 너는 언제 우리 손주 안겨줄 거니? 지우가 놀라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직 결혼한 지 2년밖에 안 됐는데요. 2년이면 충분하지. 서진이는 결혼 1년 만에 애 낳았는데. 서진이 거들었습니다. 언니, 병원은 가봤어요? 혹시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지우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아니에요. 저희는 아직 준비가. 뭔 준비? 애는 빨리 낳아야지. 나이 먹으면 힘들어. 민주는 옆에서 신문을 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내를 돕지도 어머니를 말리지도 않았어요. 그날 밤 지우는 민준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왜 아무 말도 안 해요? 저 혼자 다 받아내라고요? 민준이 짜증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손주 보고 싶어 하시는 게 잘못이야? 우리도 노력해야지. 노력은 하고 있잖아요. 그럼 왜 안 생기는데? 지우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사실 병원 검사 결과 두 사람 모두 이상이 없었어요. 다만 스트레스 때문에 임신이 잘 안 될 수도 있다고 했죠. 다음 주 해숙이 지우를 불렀습니다. 강남의 유명 산부인과 병원 앞이었어요. 오늘 검사 받고 와. 내가 다 예약해뒀어. 어머니, 제가 이미 검사 받았는데요. 다시 받아. 정확하게 알아야지. 지우는 어쩔 수 없이 병원에 들어갔습니다. 온갖 검사를 다 받았어요. 결과는 역시 정상이었습니다. 그런데 해숙은 결과지를 보고도 만족하지 못했어요. 의사 선생님, 정말 아무 문제 없는 거 맞아요? 네, 부인.
환자분은 건강하십니다. 그럼 왜 2년 동안 애가 안 생기는 건데요? 의사가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설명했습니다. 스트레스나 심리적 요인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해숙이 지우를 쏘아봤습니다. 스트레스? 뭔 스트레스가 있다고. 시집 와서 편하게 살면서. 병원을 나온 지우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해숙이 차 안에서 계속 말했어요. 우리 집안은 대대로 자식 복이 많았어. 너만 유독 이러니까 내 쪽 문제가 확실한 것 같은데. 어머니, 검사 결과는 정상이라고. 검사가 다가 아니야. 넌 뭔가 부족한 게 있어. 집에 돌아온 지우는 방에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베개를 얼굴에 묻고 흐느꼈어요. 핸드폰을 꺼내 은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은채야, 나 정말 못 참겠어. 이제 겨우 2년인데 3년을 더 버틸 자신이 없어. 은채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우야, 조금만 더 힘내. 내가 누군지 밝히는 순간 그 사람들 표정 생각해봐. 지우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맞아. 그때를 위해 참아야지. 결혼 3년 차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이번에는 설날이었어요. 지우는 전날부터 시댁에 가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친척들이 모이는 자리였습니다. 큰아버지 내외와 사촌들까지 10여 명이 넘었어요. 지우는 혼자서 음식을 나르고 상을 차리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큰어머니가 해숙에게 물었습니다. 해숙아, 며느리는 왜 아직 애가 없니? 해숙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3년이 다 되어 가는데도 혹시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병원에서는 이상 없다고 하는데 나는 며느리 쪽이 뭔가 문제 있는 것 같아. 지우는 부엌에서 그 대화를 들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그릇이 바닥에 떨어져 깨졌어요. 어머, 뭐 하는 거야? 해숙이 부엌으로 들어와 소리쳤습니다. 지우는 고개를 숙인 채 깨진 그릇을 주우려 했어요. 그때 손가락에서 피가 났습니다. 유리 조각에 베인 거예요. 하지만 해숙은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조심성도 없이. 그릇도 제대로 못 잡아? 지우는 피 흘리는 손을 숨기며 대답했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거실에서 민준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저 TV를 보는 척하며 외면했죠.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지우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밴드를 붙인 손가락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3년. 이제 2년만 더 버티면 돼. 하지만 몸과 마음은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체중은 10kg이나 빠졌고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다음 날 지우는 할아버지를 만났습니다. 병원 VIP 병실이었어요. 최근 할아버지의 건강이 나빠져서 입원 중이었거든요.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한석진은 약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걱정 마라, 지우야. 할아버지는 내가 성공하는 걸 볼 때까지는 버틸 거야. 지우가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제가 너무 힘들어해서 할아버지가 아프신 거 아니에요? 아니야. 늙어서 그런 거지. 그런데 넌 어때? 버틸만해? 지우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힘들어요. 매일 모욕당하고 무시당하고 아이 없다고 매일 구박받아요. 할아버지의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그게 바로 내가 내게 보여주고 싶었던 거야. 권력 없는 사람이 어떤 대우를 받는지. 이제 알았어요, 할아버지. 충분히 배웠어요. 아니야, 아직 멀었어. 진짜는 지금부터야. 지우는 할아버지의 말뜻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도 충분히 힘든데 더 심해진다는 말인가요? 병원을 나온 지우는 복도를 걷다가 우연히 누군가와 부딪혔습니다. 서류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죄송합니다. 지우가 고개를 들자 낯익은 얼굴이 보였습니다. 대학 동기였어요.
의대 동기 중 한 명이었죠. 지우야, 너 맞지? 한지우. 지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신분이 들킬 위기였어요. 재빨리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 그런 이름 아닌데요. 사람 잘못 보신 것 같아요. 근데 정말 닮았는데. 지우는 황급히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거의 들킬 뻔했습니다. 그날 밤 지우는 일기장에 적었습니다. 오늘 대학 동기를 만날 뻔했다. 3년 동안 철저히 숨어 살았는데 한순간에 들킬 뻔했다. 2년만 더, 딱 2년만 더 버티자. 창밖을 보니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빗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어요. 할아버지 말처럼 진짜는 지금부터일까요? 그녀는 아직 몰랐습니다. 앞으로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